정말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들이 많은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버라이어티한 한 주였습니다. 블랙 먼데이에 5% 급락했다가 다음 날 또 7% 올라가고요. 지금 5,300 찍었다가 5,000이 무너졌다가 정신이 없는 극강의 변동성이었는데 김진 대표님께서 먼저 좀 한 주의 시장에 대한 분석,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아마 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놀라고 아마 힘드셨던 그런 한 주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결국 시장이 아직 강한 상승장이라는 것, 이게 저는 확인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 따라서 추가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국내 증시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보자면 변동성의 핵심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요. 월요일에 그 블랙 먼데이의 원인은요. 트럼프의 그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에 따른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된 그 워시 쇼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목요일과 이제 금요일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AI 수익성에 대해서 다시 의구심이 또 번지면서 AI 고평가 우려가 나타난 AI 쇼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는요, 증시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면서 신용장고가 30조 원을 도파하는 등 과열 징후가 나타난 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준 것이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실적 전망치가 대폭 상향되면서 하방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이 하단에서의 그 저가 매수세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그 6일 금요일에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6에서 7%씩 크게 밀렸다가 또한 그 시점에서 또 강력한 매수세가 저가에서 유입되면서 보합권까지 또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번 주에 보여준 이 극도의 변동성은요. 상승 추세의 붕괴라고 볼 것이 전혀 아니고요. 강세장 속에서의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변동성은 아마 내주 초까지 조금 더 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우상의 방향성은 그대로 두되 속도 조절 구간이니만큼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이렇게 조정시마다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 자체는 우상향에 대한 그 유지 가능성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워낙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코스피 목표 주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허인남 대표님 시각은 좀 어떠세요? 네, 그 앞서 이제 김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초반에는 이제 워시 충격, 또 그래 주 후반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락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음봉을 하나 더 주면 오히려 그 타점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작년에 11월과 12월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또 한 번 그 AI 평가에 대한 중간 평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여전히 강한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견고한 이익 모멘텀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이 빅2 중심의 이제 이익 모멘텀이 코스피의 추가 상승에 충분한 그런 추세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2월 6일 장중 5천선을 이탈하면서 최근에 급등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에서도 한번 좀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에 기관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매수세로 이제 대응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외국인의 한국 시장 추가 유입인데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변동성이라든가 랠리가 좋은 이런 한국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풍부한 유동성, 역대급 거래대금이라든가 이제 예탁금 기준으로 인해서 이런 유동성이 다시 한번 이런 조정 구간이 좀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책의 지속성인데 그 이재명 그 정부가 5,000피에 이어서 이제 3,000선을 그 코스닥 3,000선을 제시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정부 내용들도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의 지속성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신뢰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추가 상승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에 다소 노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또 랠리를 보여왔던 과정에서 지금 양대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5,00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또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보니까 또 코스닥 쪽에서 시총 상위권 경쟁이 또 많았죠. 이동우 대표님 어떤 흐름들로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앞서서 이제 다 이제 내용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안쪽으로 이제 수급을 좀 보면 양시장 ETF에 자금이 좀 몰리면서 시총 상위주의 급등락도 커진 상태였고요. 네네. 주도 섹터도 확실하게 극명하게 갈리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의 순위 변동도 이번 주에 좀 요동을 쳤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이제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에코프로와 코롱 티슈진을 제외한 8개 종목의 순위가 바뀌었고요. 그중 이제 2차 전지의 약진 속에 에코프로 BM은 알테오젠을 1년 5개월 만에 밀어내고 대장주를 탈환한 상태를 좀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까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시총 1위에서 3위까지는 시총 격차가 1조 원도 채 안 되는 3강 고도를 형성을 했고요. 네. 또한 작년 말 5위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주와 실적 개선 기대감에 로봇 열풍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시총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 10위였던 삼천당 제약은 시총 순위 5위까지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오른 반면에 ABL 바이오나 머리가캠 등은 이제 순위가 좀 내려왔고 9위 HLB와 잦은 순위 변동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시총 순위의 변동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과 맞물렸고 주도주 간의 이제 순환매 가속화 현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네. 풍부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는 충분히 조정시마다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가 또 삼성전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역사적인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시가총액 지금 뭐 1,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많이 또 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 거래 자체는 보니까 938조 원대에서 일단 마무리는 됐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 또 기업으로는 최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새 역사를 쓰면서 2월 4일 종가 기준으로 1조 1,107억 원, 쉽게 얘기해서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이 배경에는 AI 인프라발 수요 확대라든가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쇼티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또 HBM3, 또 HBM4 이런 공급 기대감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생긴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사실 삼전은 수개월 전만 해도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애태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비약적인 주가 급등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깐부치킨 회동 이후로 모든 환경이 변하면서 메모리 쪽의 쇼크라든가 HBM과 HBM4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삼전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현대차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보는 거죠. 네. 첫 번째 1,000조 원의 의미는 리레이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 산정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지배구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평가 국면에 있었던 내용이 완전히 시총 1,000조 원이라는 의미로 재탄생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MSCI나 FTSE 이런 쪽에 전 세계 연기금 패시브 펀드들이 자금을 삼성전자로 필수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떨어질라 치면은 수급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네네.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강력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 하락을 보였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 AI 관련된 이슈를 좀 짚어볼까요? 미국에서는 지금 실적 시즌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대형 AI 관련사들의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호실적,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AMD나 실적은 좋았는데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변동성을 키운 요소들입니다. 자, 김진 대표님, 뭐 AI 기업 관련해서 버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은 어떤 해석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보세요? 예, 그동안은 이제 AI 사업을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시장은 AI에 쏟아부은 그 막대한 자본 지출이 실제 얼마나 현금으로 돌아오는가 이거를 이제 묻기 시작한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것이고요. MS 역시 클라우드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런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파백처럼 AI 투자와 광고 그리고 클라우드 등 이 본업의 수익성이 동시에 확인된 기업에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AI 테마라는 그 이름으로 다 같이 오르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AI로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을 골라내는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AI 확장이라는 그 큰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확장 단계로 보는 건 맞고요. 따라서 시장의 시각이
이 기대감의 장에서 검증의 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이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그 수익성으로 AI 투자 결과에 대한 그 최종 판정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분기별 그 기업들의 그 현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서 수익성이 이 과시화되는지 이러한 그 타이밍들을 계속해서 이제 포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확인되는 기업 위주로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그 압축 투자하는 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AI는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AI 때문에 기존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또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겐 또 막대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한데요. 허인남 대표님, 지금 뭐 걱정할 단계인지 현황이 좀 어떤 건가요? 네, 뭐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은 이런 그 소프트웨어 관련 그런 충격에서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 그 AI 모델 개발사인 이제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워크 그 플러그인을 이제 이번 주 출시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법률과 판매, 마케팅, 뭐 데이터 분석 업무를 자동화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이를 통해서 기존까지는 이제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이제 그 수익금이 커지는 이런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AI 에이전트들이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런 또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한 그런 내용으로는 역시 법률 플러그인인데, 회사 측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시장은 이제 변동성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 3주 정도 걸렸던, 그러니까 몇 분기 정도 걸렸던 이런 내용들을 플러그인 코어크는 이제 3주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젠슨항 CEO라든가 주요 빅테크 그런 기업들에서도 바로 이제 반박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11월과 12월 그 AI 거품론이라든가 수익성 논란 때처럼 이런 대체 개념이 아니라 생태계 확장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기능인 앱들은 좀 없어질 수가 있겠지만 핵심 앱들은 여전히 필요하고, 오히려 이런 그 연결하고 핵심하는 그런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도 그냥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뿐이고,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단기 충격이 완료되면 큰 AI 사이클의 그 중장기 사이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섹터에서 반도체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뒤이어서 전략을 좀 더 볼 거기 때문에 이동우 대표님께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인가 외국인들의 물량이 또 대거 출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나 약간 좀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보유 전략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보유?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일부의 부담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선반영됐다라고 보여지면 결국 세럼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 업황 호황이 대부분 이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에 지금 쉬어가는 흐름들은 오히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 강세장에 대한 이제 경계심이 확실히 커진 상태였고 141조 원을 넘은 공매도 대기 자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대차거래 잔액이 지난 2일에는 무려 9조 원 넘게 증가를 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공매도 목적으로 이용이 겹칠 우려도 함께 단기적으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부담감과 함께 같이 시장을 좀 등락을 키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서 3거래일 만에 SK하이닉스의 2조 7,195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를 1조 2,360억 원을 순매도했고, 반면 업종 순환매와 호재가 있는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에 원전, 방산, 조선 등 업종의 순매수를 하면서 반도체 업종 대표주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국내 시장의 이탈이 아니라 유동성이 순환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업종에 대한 숨고르기로 보시고 조정 시에 이제 다시 접근 전략, 그리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우회해서 공략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뒤이어서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또 소부장 이야기까지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 또 증권주가 시장이 좋다 보니까 정말 거침없이 올라왔어요. 아직 2월인데 벌써 업종 상승률이 거의 뭐 50%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증권주에 대한 전략은 김영구 대표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지수가 3,000포인트에 있다가 5,0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훅 하고 올라와 버리니까 뭐 증시가 호황이다.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뭐 신용 늘어나죠. 네. 전부 다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증권업자로서는 그냥 막 주워 담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따른 실적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의 급등을 너무 많이 했다는 판단이고 이제는 좀 쉬어가자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네. 일단 키움증권의 예를 들면 25년 4월 저점부터 따지면 10만 원 선 초반에서 지금 46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 X 관련 또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만 원에 있던 게 5만 2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무려 4-5배 이상을 다들 상승을 했다는 네네. 거죠. 그럼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 분명히 이격이 벌어집니다. 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더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는 뭔가 플러스 알파에 뭔가 모멘텀이 더 생겨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거래량이 늘었고 거래대금이 늘었고 실적이 늘고 이것만 가지고는 더 상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쫓아가다가 걸리지 말고 오히려 조심하고 최소 고점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좀 내려오면 그 시점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워시 쇼크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뭐 여러 차례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노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필살기 보시는 분들에게 김진 대표님께서 또 그 영향력 정도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이 케빈 워시를 선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워시는 월가 출신으로 금융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인물입니다. 따라서 시장 유동성을 관리하면서도 트럼프의 그 저금리 기조 요구에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과거에는 매파로 분류가 됐었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병행하자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트럼프식 통화 완화, 거기에다가 달러 관리까지 하는 이 전략에 부합하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 네트워크가 탄탄하고요. 또 실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 카리스마를 갖췄다는 이 평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 과거에 그 매파였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시장 충격이 있긴 했습니다만 바로 회복한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 트럼프와 그 통화 정책 코드에 대한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지명된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시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